너희 같은 좀 뭐랄까 유명한 씹새끼? 너희 같은 새끼들이 있으면 저 같은 분도 계셔야죠. 법은 어렵지 않아요.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. 법은 우릴 도와주어요.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.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래더라. 고소장 접수하러 인천 서부경찰서 왔습니다. 일단 접수하고 오겠습니다. 그 사람은 뭐래요? 연락은 안 되신 거예요? 아까 여기 앞에 게 어플리케이션 그걸로 그냥 통해서 배차를 받은 거거든요. 내릴 때는 만나셨겠네요? 내린 곳에서? 아니요 그렇게도 만날 수가 없어요. 왜요? 왜냐면 그러니까 내린 곳에서 내린 회사에 그 회사는 이제 만날 수 있는데 그쵸? 거기는 사실 어쩌면 연관이 없죠. 거기가 뭐 화주일 수는 있는데 보내는 쪽이 화주일 수도 있고 뭐 받는 사람이 화주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어차피 이 배차한 사람하고는 한 번도 못 봤어요. 이게 좀 사실 소액이긴 해도 소액은 아니죠. 네, 이게 좀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전화도 안 받고요? 네, 안 받아요. 그냥 전화해봐도 될까요 한번? 네. 이름은 알고 계세요? 이름도 몰라요. 이름을 제가 뭐 추측하긴 했는데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. 고소장 접수하고 왔습니다. 제가 누군가를 고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도 다 생기는군요. 제가 경찰서 가는 일은 항상 체포당해. 무슨 일인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뭐 보통 악플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악플 가지고 고소를 하진 않습니다. 물론 저 역시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그런 악플의 정도가 심해가지고 그런 스트레스가 좀 심하신 분들께서는 고소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저 같은 경우에 고소는 안 합니다. 그냥 잡아 죽여요. 작년 6월에 일했던 것 중에 아직 입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. 금액은 62만원, 부가세 포함하면 68만 2천원이죠. 지금 2020년 1월 7개월째 입금을 못 받았습니다. 시간도 많이 흘러가긴 했지만 제가 열받은 건 그 새끼 그분의 태도 때문입니다.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달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다려줍니다.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메시지 하나 남기고 한 달 반, 두 달쯤 되면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. 보통 그때쯤 되면 어지간한 곳은 입금을 해주죠. 간혹 가다 애를 좀 먹이는 곳들이 있으면 전화도 많이 하고 뭐 그 태도에 따라 직접 찾아가서 현금으로 받아오기도 하는데 이 새끼 이분은 좀 다릅니다. 우선 그 오더를 올린 사람이 기사예요. 일반 알선소나 주선사가 아닌 저하고 같은 화물 기사가 올린 오더입니다.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. 뭐 흔한 일이니까 그렇게 화물 운송을 끝내고 사업자 정보 받아가지고 계산서도 작성하고 뭐 특별히 이상한 것 없이 평소하고 같이 진행됐는데 입금을 안 해주네요. 입금을 안 해줍니다. 일하고 한 달 지난 후부터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또 그 뒤에는 전화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뭐 다 해도 입금을 안 해줍니다. 그 와중에 입은 살아가지고 날짜 약속은 굉장히 잘해요. 언제까지 주겠다 언제까지 주겠다. 아시다시피 저는 성격이 굉장히 좋은데다가 또 그쪽에서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뭐 싸가지 없이 대한 것도 아니라서 그냥 기다려줬습니다. 전화도 잘 받고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가 12월부터 제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메시지는 물론이고 전화도 안 받기 시작합니다. 슬슬 빠기가 쳐가지고 연말에 메시지 하나 남겼습니다. 입금 계속 안하면 이거 사건으로 만들겠다. 제 나름대로는 최후 통첩이었죠. 하지만 역시 개무시하더라고요.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? 진행해야죠. 그래서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.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일 때마다 직접 찾아갔었어요. 상차지건 하차지건 그게 알선서건 돈을 줘야 되는 곳으로 찾아가서 입구도 막아놓고 제 차 또 크니까 입구 막기도 딱 좋잖아요. 입구 막아놓고 돈 내놓으라 소리 좀 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뭐 그쪽에서 영업방해로 고소하니 뭐 어쩌니 해도 아예 뭐 하든지 말든지 돈 내놔라 하면 다 줬었거든요.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? 괘씸해서요. 진짜 이 새끼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 돈을 떠나서 이 새끼 이분 하는 짓거리가 너무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. 그렇게 직접 찾아가면 돈은 받을 수 있어도 저는 손해입니다. 돈보다 더 중요한 제 시간은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잖아요. 찾아가서 돈만 받아오기에는 너무 괘씸해가지고 제대로 한 방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
고소했습니다.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돈 줄 생각도 돈 줄 능력도 없어 보인다, 뭐 그렇게 작성하고 뭐 돈 필요 없으니까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. 하지만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돈만 주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분해가지고 정말 미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좀 부족하죠. 그래서 무허가 알선 행위도 함께 고발했습니다. 알선 및 주선 면허 없이 수수료를 받는 거는 명백히 불법 행위죠. 처벌 수위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. 자, 이게 어떤 거냐? 알선이나 주선 면허 없는 저 같은 그냥 화물기사가 화물을 배차한 다음에 그 오더에서 수수료를 챙겨 먹는 거죠.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놈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또 거기서 수수료를 챙기면 불법이고, 노란 남발을 달지 않고 유상운송 행위를 하면 불법이듯이 알선, 주선 면허 없이 화물을 배차하고, 배차하는 것까진 괜찮아요. 그런데 그 화물을 배차하고 수수료를 먹으면 안 됩니다. 이거 불법이에요.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. 기사들이 오더를 올리고 오더 올린 다음에 배차가 되면 나한테 수수료 얼마 입금해라, 이런 일들 진짜 많잖아요. 뭐 우리도 불법인 거 알면서도 입금해주고 사실 그렇잖아요. 그래도 본인이 영업한 거래처니까 뭐 그 정도는 챙겨주지 뭐, 이런 식으로 저 역시도 입금해줬었습니다. 오늘 고소한 이분도 그랬습니다. 정확하게는 이분은 제가 입금을 해준 게 아니라 상차지 하차지에서 운임 얼마 받는지 혹시 물어보면 그냥 대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. 그런 경우도 꽤 많잖아요. 그게 뭐겠습니까? 지는 62만원 이상을 받았는데 저한테는 62만원만 주는 거잖아요. 그럼 차익은 지가 먹는 거지. 그게 수수료고 그게 불법입니다. 그래서 신고했습니다. 그거 확실히 수사해서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. 이제 일이 커지겠죠? 축하합니다. 그리고 제가 못 받은 돈은 그냥 민사로 받으면 됩니다. 아니 사실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. 62만원이라는 돈이 어차피 뭐 부가세는 우리가 다시 뱉어내야 되는 거니까 62만원이라는 돈이 다른 분들께는 뭐 소액일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큰 돈입니다. 하지만 정의 구현하고 죽탱이 돌리고 뭐 그걸로 퉁쳐도 될 것 같아요. 뭐 그래도 민사는 진행해야죠. 저하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꼭 화물업이 아니더라도 흔한 일이잖아요.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. 어떻게 하면 이 새끼를 연맥일 수 있을까, 그걸 계속 연구하다 보면 방법이 꼭 나옵니다. 물론 돈을 받아내는 게 최우선이지만 혹시라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, 돈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, 그런 판단이 드실 때는 다른 거 뭐라도 어떤 짓이라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가만히 계시면 그냥 호구되는 거죠. 진짜 속상합니다. 이 뭡니까 이게. 바빠 죽겠는데 경찰서나 들락날락거리고. 도대체 왜 사람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는 거죠?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예요. 저 같은 사람 평생 뭐 안 만날 줄 알았습니까?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혹시라도 열심히 장난질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만하고 정리하십시오. 그 남은 손모가지 하나라도 지키고 싶으면 이제 그만하십시오.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. 너희 같은 좀 뭐랄까 유명한 씹새끼? 너희 같은 새끼들이 있으면 저 같은 분도 계셔야죠. 계속 장난질 하다가 막 피곤해지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만하십시오. 제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하자면, 병준이 형 나가 뒤지기 싫으면.